그다음에 인도 펀드가 30% 정도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. 물론 재미를 본 사람은 70%대까지 재미를 봤죠. 그 얘기를 누가 재미 봤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. 네. 저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. 세 번째, 부동산에 대한 걸 좀 살펴보니까요. 네. 아파트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너무 큰 작년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재미를 너무 봤고요.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못 산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던 그런 시기가 2006년입니다. 네. 2006년 서울 지역의 그 평균 아파트 상승률이 27%, 강남 같은 경우 31%, 강북이 26%. 그 안 오르던 강북이 올랐습니다, 작년에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대 신도시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이 아파트 값이 상승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9월 추석 이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상승해서 2%를 나타냈으니까 1년 내내 수익률이 아니라 사실 1년 내내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대부분 봤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다는 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굉장히 마음 상했던 분들도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죠. 2007년도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할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. 어떤 투자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 것이다. 이제 환경부터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2007년도 환경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리입니다. 네.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보다 부채가 있어요. 부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내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버리겠죠. 그래서 2007년도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가계 부실이 우려된다는 겁니다. 부자 엄마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. 우리 집에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해야 되겠죠. 부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실제 560조라는 겁니다. 와. 그러니까 56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죠. 예.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또 부채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부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. 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 개인의 소득 상승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. 소득 상승 속도는 4% 정도인데 그 부채 상승 속도는 10%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빨리 부채가 막 상승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잡는 게 국가에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. 네.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죠. 그렇죠. 이 대통령 선거는 제일 큰 문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전의 대통령은 그래도 그 정권 마지막에 가서 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그 너무 빠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꽉 잡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슴으로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. 근데 경제 컨트롤러가 부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경제를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니까 2007년도 투자의 기상도를 좀 먼저 살펴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떤 게 좋을까? 올해는 주식과 펀드입니다. 올해는 주식과 펀드가 너무 맑음 현상을 나타내고요. 부동산과 예금은 약간 흐림, 그 다음에 채권은 그 흐림 증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기상도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기상도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보자.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어떤 것부터 투자를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래서 부자 엄마가 고민해보는 2007년도 투자. 그중에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. 주식 요즘 신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던가요? 1600, 1700이라는 말을 황금 색깔의 그 색깔도 그렇게 나타내면서 신문에 나타내고 있죠.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주식 추세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2005년 9월 달부터 주가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어요. 그런데 향후에 주가가 진짜로 1700을 갈까? 그것이 바로 그 예고지표라는 게 있습니다. 주가의 예고지표가 이미 나와 있는데 보니까 코스피 주가가 2006년 9월부터 쭉 올라가면서 2007년 1월까지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는데 예고지표에서 이미 나왔어요. 나왔는데 그 조정을 그 다음부터 좀 보일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 투자를 하고 잠깐 멈춰서 쉬었다 가야 되는 게 5, 6월에 쉬었다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다시 들어가면 연말에 1650에서 1700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? 첫 번째,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.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규모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았거든요. 평균적으로 364%였어요. 근데 지금은 부채 비율이 100% 이하거든요. 그러면 부채 비율이 뚝 떨어졌으니까 뭐가 좋아졌을까요?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.
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비축한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때문에 투자 수익을 좀 그런 데로 거둘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높아진 겁니다. 매출액이 실제로 경상이익률로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되는 게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젊은 인구 구조, 40대 인구를 젊은 인구 구조라고 합니다.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가장 젊은 인구가 30, 40대인데 40대가 주로 소득이 많으니까 이 인구 구조가 많으면 소비가 증가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데 이 인구 구조를 보니까 1990년대부터 그 인구가 쭉 올라가다가 2003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2007년도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최고치까지 도달합니다. 최고치까지 도달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17% 정도를 나타냅니다. 언제까지 쭉 갈 것이냐? 2015년까지 쭉 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. 2015년까지 쭉 이 인구가 하면 그대로 주가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. 곧 이것이 또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. 네.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죠. 부동산은 어떨 것이냐.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그 금융계제가 있죠. 또 종합부동산세 등의 그 세제가 강화됐죠. 분양가 상한제, 뭐 강남 대체 신도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요소를 좀 잠재우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. 특히 강남권 그리고 연말 대선에 따라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요. 그러다 보면 이건 부동산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. 이미. 그러니까 어디다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. 어디다 살 거냐. 그거는 제가 찍어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내놨을 때마다 모습을 보세요. 잠깐 주춤하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.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 수요층, 쌍봉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40대, 50대 연령층의 구조가 너무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. 2015년에는 무려 33%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. 이 인구가 어디냐면 1956년생부터 1975년생까지 이 베이비붐 세대, 1차 베이비붐 세대,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컬는 이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. 이때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이 많으니까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두 번째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. 옛날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좀 볼상사납다고 욕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대접받는 시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317만 가구. 이거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곧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조그만 쪽방에서 1인 가구를 차렸는데 요즘은 자기 혼자 살면서도 40평짜리, 5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. 이런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. 거기에 그렇다면 투자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? 이제 투자 설계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보죠. 첫 번째,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고 하면 연초 상승과 혼조의 두 가지에 대한 대비책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. 연초에 상승할 것이다. 혼조 양상으로 갈 것이다. 이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다 가져가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,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혼조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IT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. 그동안 많이 속여왔거든요. 이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맨날 안 올랐어요. 다시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자산가치 관련주가 올해는 뜰 것으로 보입니다. 가치주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에너지. 이제 유가가 자꾸 오르니까 대체에너지를 생각하죠. 우리나라가 사탕수수를 통해서 에너지, 그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